당뇨인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과일을 훨씬 적게 먹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일 속에는 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혈당도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데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에도 좋으면서 살도 잘 빠지는 일석이조의 과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와 체중 감량에 좋은 과일과 효과적인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와 체중 감량에 좋은 과일은 사과와 배입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 당이 꽤 들어있는 편이고 당도도 높은 편이고 또 배도 당이 적게 들어있진 않죠. 그런데 사과와 배는 의외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경희대 의대와 의학영양학과 연구진이 한국인이 많이 먹는 과일들을 대상으로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사과는 당도가 가장 높은 과일이었음에도 혈당은 가장 천천히 올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이유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물에 녹으면 점성이 높은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의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당류가 혈액으로 천천히 서서히 흡수되도록 해줍니다. 사과 속의 펙틴이 혈당을 천천히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사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항산화 물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억제해서 세포 내 인슐린 신호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즉, 적은 인슐린의 양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논문에서도 실제로 사과가 가장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인데요. 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와 배 둘 다 한 개의 펙틴이 1.5g으로 비슷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 배의 경우에는 당의 유형도 혈당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일에 함유된 당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의 당 유형 중에서 과당이 많고 수크로자라고 하는 서당이 적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 귤, 복숭아 3가지는 총 당 함량과 당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혈당을 훨씬 더 천천히 올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배에는 과당이 많고 수크로즈라고 하는 서당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즉, 과일마다 구성된 당의 구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정도의 당도 다르고 혈당도 올라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배가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것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당뇨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사과와 배를 먹었을 때 제2형 당뇨와 관련된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논문이 있습니다. 사과와 배를 일주일에 꾸준히 섭취할수록 제2형 당뇨와 관련된 위험성이 낮아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4번 정도의 사과와 배를 먹으면 제2형 당뇨와 관련된 위험이 18%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과와 배를 먹었을 때 체중 감소를 확인한 논문입니다. 사과와 배는 섭취했을 때 체중 감소가 가장 많이 되는 과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사과와 배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먹으면 당뇨와 체중 관리에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혈당 조절에도 좋고 체중 감량에도 좋은 과일은 블루베리였습니다. 블루베리는 과당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해줍니다. 안토시아닌이나 비타민C, 폴리페놀이 염증을 억제하고 그것으로 세포 내 인슐린 신호 전달이 원활해지고 그럼으로써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서도 혈당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조절 능력은 당뇨와 체중 감량 측면에서 왕중왕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과일 중에서 단연 1등의 과일이었습니다. 먼저 당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에 따른 제2형 당뇨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블루베리가 제2형 당뇨와 관련된 위험성을 가장 낮추어 줬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제2형 당뇨와 관련된 위험성이 33%나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논문은 과일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제2형 당뇨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것들 사이에도 블루베리가 독보적으로 제2형 당뇨와 관련된 위험성을 낮추었습니다.
블루베리가 당뇨의 최고인 과일인 것은 어느 연구를 보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뇨이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중 감량 측면에서도 블루베리는 왕중왕의 과일이었습니다. 이 앞서서 사과, 배에서 체중 감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같은 논문에서 보면 블루베리가 가장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었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20알 정도 먹으면 적절한 양인데요. 당뇨와 체중 감량에 모두 1위인 과일이니까 블루베리를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과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먹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을 때와 깎아서 먹었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 이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을 때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사과를 깎았더니 폴리페놀은 31%나 줄어들었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41%나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보관할 때 냉동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보관할 때 안토시아닌 성분이 가장 많은 상태로 먹을 수 있는가를 분석한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요. 냉동 보관을 했을 때가 냉장 보관을 할 때나 건조한 것으로 먹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블루베리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논문이었는데요.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바나나 말린 것과 같은 이 말린 과일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지고 과일의 당분이 농축이 됩니다. 당 함량이 2배까지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말린 과일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베리 종류를 말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은 베리 종류를 말린 것 조금이랑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 존재 조건이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린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지방,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견과류의 3가지 영양소는 말린 과일의 혈당 급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 말린 과일을 드실 분들은 견과류와 같이 조금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100% 과일로만 만든 생과일 주스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고, 드시면 하루 150cc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일을 갈아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가 해체가 되고 당분이 더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서 생과일 주스로 먹는 것은 당뇨에 대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생과일 주스를 한 잔 정도를 마시면 다이어트나 당뇨에 도움이 안 되고 반잔 정도만 마셔야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서 당뇨와 체중 감량에 모두 도움이 되는 과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규모 연구들을 통해서 사과, 배, 블루베리를 먹으면 당뇨와 체중 감량에 모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사과, 배는 반 개에서 1개, 블루베리는 20개 정도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